캐나다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유당과 보수당이 차기 총선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나누스가 최근 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1,2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당이 31.9%의 지지도를 얻어 30.3%의 보수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열린 각 당 대표 토론회 직후 시행된 지지도 조사에서는 보수당이 33.3%로 31.1%인 자유당을 앞서며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두 당 모두 각각 30% 안팎의 지지율로 뚜렷한 양강 구도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돌입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자유당의 지지도가 33.4%, 보수당이 28.4%로 격차가 다소 컸습니다. 자유당의 지지율이 한 달 사이 1.5%포인트 떨어진 반면 보수당의 지지율은 1.9%포인트 급등한 것입니다. 이는 자유당을 향하던 지지율이 같은 좌파 성향인 신민당 NDP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16일 기준 NDP의 지지율은 21.2%로 유세 전보다 2.8%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성향의 인민당 PPC가 트루도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반감을 타고 지지세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16일 지지도 조사에서 PPC는 6.7%를 기록하며 종전보다 3배 이상 지지율이 뛰었습니다. 이 같은 판세는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지도가 사실상 동률인 상황임을 가늠해볼 때 양당 모두에게 불리한 형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결과든 이번 총선에서 다수 정부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보수 진영 모두 정당 간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소수 정부를 타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수당은 PPC와 손을 잡음으로써 지지도를 38%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자유당도 NDP와 상호관계를 맺어 진보 유권자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12.6%에 달하기 때문에 판세가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엘버타가 마침내 백신 여권을 도입합니다. 제이슨 캐니 엘버타 수상은 15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이끌고 있는 현재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의료 붕괴에 빠질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 여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버타의 백신 여권 제도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엘버타에서는 지난 8월 말 3달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더니 9월에 들어서는 캐나다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평균 1,400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엘버타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약 6만 2천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캐나다 평균은 약 4만 1,000명으로 엘버타의 확산세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확산세에도 엘버타 12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1%대로 캐나다 평균 접종 완료율인 79%에 비해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조한 백신 접종률에 당국은 최근 접종자에게 $10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엘버타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 기준 218명을 기록하며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당국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가 중환자실 환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엘버타의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는 당국의 미지근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6월 주내 확진자 수가 100명대 이하로 감소하자 캐니 수상은 이번 여름은 생애 최고의 여름이 될 것이라면서 7월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 수칙을 해제했는데 이는 델타 변이 중심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확산세에도 엘버타 당국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9월 초에 들어서야 실내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했고 이번 백신 여권 도입도 한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미 최대 영화제 중 하나인 밴쿠버 영화제가 다음 달 풍성한 라인업과 함께 밴쿠버로 돌아옵니다. 영화 애호가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10편 이상의 장편 영화와 77편의 단편 영화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소개하는 이번 게이트웨이 부문과 VR 경쟁 부문에서는 한국 영화 4개의 작품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홍상수 감독의 26번째 장편 영화인 당신 얼굴 앞에서는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먼저 이름을 알린 영화입니다. 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동생 집에 머무는 배우 상욱이 동생과 산책을 하고 조카 가게를 찾아가고 옛날에 살던 집도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스토리를 그립니다. 주인공 상욱은 이혜영이 분했으며 조윤희, 권혜효, 서형화, 김세벽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주인공 동원의 집이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코믹 재난 버스터 영화입니다. 전작 타워를 통해 재난 영화를 연출한 바 있는 김지훈 감독의 신작으로 배우 차승원과 김성균, 이광수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 싱크홀은 올해 한국 영화 2번째로 150만 관객들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승원 감독의 세 자매는 아버지 생일 잔치를 앞둔 세 자매가 애써 외면해온 기억의 매듭을 풀며 유년 시절 트라우마로 걸어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배우 김선영이 이번에 세 자매 중 첫째 언니 역할을 맡으며 문소리 장윤주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가식덩어리, 소심덩어리, 골칫덩어리인 세 자매의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가정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XR 콘텐츠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레드아이즈는 이승무 감독의 신작입니다. 화학 무기에 노출된 변종 레드아이들로 가득 찬 공장을 폭파시키기 위해 2명의 자살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레드아이들이 습격해오는 긴박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1인칭 시점은 그들이 겪는 위기의 감각을 생생하게 체험케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낮에 밴쿠버 다운타운 호텔에서 총격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밴쿠버 콜하버에 위치한 페어먼트 퍼시픽 림 호텔 주차장 3층에서 한 남성이 총격을 맞고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총격을 맞은 남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들어 밴쿠버에서 발생한 13번째 살인사건이었으며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총격으로 숨진 남성은 35세의 아만딥 만주였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특정 인물을 노린 타겟 슈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총격으로 숨진 만주는 UN 갱단 소속으로 지난 10여 년간 광역 밴쿠버 내 갱단 간 세력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만딥 만주의 동생인 조드 만주도 갱단 관련 인물로 지난 2018년 멕시코에서 총격을 맞아 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트 밴쿠버 한 주택가에서는 트럭 한 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트럭이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